등기부 등본의 권리 분석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입찰자가 확인을 하지만 매매는 중개사나 매수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권리 분석은 경매 입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권리 분석을 배워두면 경매가 아니더라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소영입니다. 벌써 9강입니다. 앞에 8강에서 저합계담점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외우셨나요? 예, 좀 생소해도 처음에는 외우고 나중에는 경매정보지 물건을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외워지고 자신도 모르게 권리 분석이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합계담점 9강은 권리 분석이 뭐예요? 라는 주제입니다. 권리 분석이 뭘까요? 저희가 이제 경매를 입찰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거다. 네. 집주인이 누구인지, 은행 빚이 얼마인지, 혹시 숨겨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예, 인수할 게 없다 그러면 깨끗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부동산의 건강검진하는 거다. 건강검진 혹시 받으시나요? 2년에 한 번씩 다 받으시죠,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제 권리 분석은 얘는 이제 경매 입찰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건강검진을 하듯 권리 분석을 해봅니다. 집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약이 되는 것이 있는지, 병이 될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권리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낙찰받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인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좀 꼬여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맞닥뜨리면 보증금을 인제 날려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입찰하기 전에는 무조건 검토하고 재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요 작업을 해요. 입찰하기 전까지도 이 확인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는 사라지지만 어떤 권리는 정말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중요한 거는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낙찰자가 책임질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은 손해를 또 막을 수가 있겠죠. 권리 분석은 경매에서 정말 중요한 1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멸하고 인수는 뭘까요? 인제 소멸이라는 거는 경매 사건에 관련된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배당받지 못해도 경매 사건이 종결된다. 소멸이란 경매 사건이 이걸로 종결된다. 그 이상 돈 받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어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을 받아도 그 배당을 다 받아가지 않거든요. 예, 그래도 일단 이 물건으로 다 끝난다. 하지만 인제 인수라는 거는 경매 사건으로 인제 배당받지 못한 돈을 떠안는 거예요. 누가? 낙찰자가 그걸 떠안아서 그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수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낮게 받아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인수할 금액을 다 합쳐 보니 실제로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다. 그럼 잘못 받은 거죠. 만약에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걸 알았다 그러면 보증금을 날리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인수라는 거는 인제 낙찰자가 돈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인수는 되게 무서운 거다. 입찰자 입장에서 인제 소멸되는 것들은 인제 깨끗한 물건이니까 입찰해도 되는 물건, 인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낙찰자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그럼에도 실익이 있다, 실익이 있나 없나 검토해 보고 추가적으로 낙찰 가격을 싸게 받아서 인수하는 금액까지 내가 지불하고 나서도 그 합친 금액이 정말 싸다. 그럼 해볼 만하겠죠. 네. 그래서 인수한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고 낙찰을 적게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인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물건들은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좀 구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소멸하는 물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와 후순위는 인제 이거예요. 말소기준 권리 우리 5 가지 외웠죠. 말소기준 권리 5 종 얘네들보다 순위가 시간 순으로 앞에 있는 거는 선순위, 뒤에 있는 거는 후순위. 선순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인수, 후순위에 있는 거는 소멸 이거예요. 그래서 요 순위만 시간 순으로만 잘 하시게 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에 있는 거는 인수,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거는 소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 4 단계를 해 드릴 건데요. 권리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막 너무 설명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대입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저는 이런 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다 물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 순서대로 한 번만 정리하면은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엑셀표에다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작업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권리 분석 4단계. 이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정리한다. 어떻게? 갑구와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와 을구에 올라 있는 모든 권리들을 시간 순으로 전부 다 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의 시간과 을구의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접수된 시간들이 다른데 얘를 한 줄로 나열해서 시간 순으로 같이 합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5종. 걔네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걔를 찾아보고 '이 물건에 대한 경매 신청권자는 누구지?' 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앞쪽에 있는 거 맨 첫 번째에 있는 게 말소 기준이다. 그리고 인제 그 말소 기준보다 앞에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뒤에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면 앞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인수, 뒤에 있는 권리는 소멸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권리 분석 4단계만 따라오시면은 권리 분석 아주 쉽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정리하는 과정. 예, 권리 분석 4단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말소 기준 앞에 있는 거는 인수, 뒤에 있는 거는 소멸. 권리 분석 4단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옥션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시간 순으로 나열이 잘 되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등기부 현황입니다. 일단 시간 순, 접수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접수 시간 순으로 2004년부터 해서 쭉 2023년까지 권리 종류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리고 권리 종류가 무엇인지 보는데 권리 종류가 소유권 이전 매매 얘는 이제 말소 기준이 아니죠. 여기 지분 이전 이런 건 말소 기준이 아니죠. 근데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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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임의경매, 압류, 임의경매, 저합계담전에 다 들어가죠. 얘네들이 전부 다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한 4개, 임의경매 2개, 압류가 하나, 총 7개의 말소 기준 권리 중에서 가장 날짜가 빠른 것이 2005년 11월 7일 근저당입니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2005년 11월 7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고 이 앞에 다른 권리가 없죠. 이건 소유권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권리가 없으므로 인수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나열만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인수되고 뒤에는 소멸인데 앞에 인수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소멸로 등기부 등본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잔금 납부 시 이제 소멸 처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이제 접수 날짜 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그리고 2023년 3월 22일 앞엔 소유권 이전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 전부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 5월부터 압류, 가압류, 압류, 강제 경매, 압류,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강제 경매 신청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얘는 누구일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있었는데 전입한 날짜가 있고 임차인이 전세 보증을 든 거죠. 전세 보증을 들었는데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이 사람한테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청구 금액이 보증금 채권 금액보다 조금 더 높죠. 아마도 연체 이자나 기타 등등 포함해서 같이 경매가 넘어온 사건입니다. 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권리 종류를 합계를 해보면은 주택임차권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죠. 압류, 가압류, 압류, 강제 경매, 압류, 가압류. 그래서 압류가 하나, 둘, 세 개, 가압류가 2개, 그 다음에 강제 경매 하나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6개 중에서 가장 빠른 압류, 2023년 5월 25일 요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인수, 뒤에는 소멸이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실제 얼마로 낙찰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권리 분석 4단계에서 말소 기준 권리만 찾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저합 계담전 이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멸이 되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거는 인수가 된다. 2023년 5월 25일 압류 말소 기준 권리 찾고 앞에 있는 건 인수, 뒤에 있는 거는 소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인수하고 뒤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네. 권리 분석 4단계 어떠세요? 조금 쉽죠? 네. 권리 분석은 이제 소멸과 인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권리 분석은 소멸과 인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 등본의 권리 분석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입찰자가 확인을 하지만 매매는 중개사나 매수자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등기부 등본을 보는 권리 분석은 경매 입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가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은 이렇게 권리 분석을 배워두면 경매가 아니더라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구강은 실제 이제 집 거주 등기부등본 띄워보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권리 분석 4단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집이면은 거의 다 근저당 하나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의 주택 등기부등본을 뽑아 보셔서 직접 혹시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온 다음에 혹시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있지 않았나? 내가 들어올 때는 깨끗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이런 권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이제 계약하고 들어갈 때는 막 꼼꼼히 확인하는데 사는 기간에는 한 번도 확인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죠. 예.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발급해서 띄워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 과제는 실거주 집이나 아니면은 임차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임대인의 주택을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실제로 권리분석 4단계 진행해 보시고 혹시 그 옥션원이나 우리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매 물건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걔네들 주소 있잖아요. 주소로 등기부 등본 발급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발급해 본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 분석 4단계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